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꿀입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주가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6.1% 하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좋지만은 않겠죠. 예, 하락은 항상 늘 반갑지는 않습니다. 뭐 오를 때는 좀 떨어져라, 좀만 더 사게 하다가도 막상 진짜로 떨어지면 사람 심리라는 게 왜 떨어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하락이 매번 반갑지만은 않거든요. 다들 어떻게 잘 버티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이틀 연속의 급락이 사실 충분히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되는 시점입니다. 많이 올랐어요. 또 그만큼. 지금 2만원, 3만원대부터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 월봉을 한번 눌러볼까요? 보이시죠? 여기 뒷부분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는 거. 그죠? 뒷부분 이렇게 쭉 한 5개월 연속 이렇게 양봉을 계속 만들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중간중간 조정도 많이 하면서 올라왔는데 월봉은 상당히 급하게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네. 그리고 오늘 차트만 딱 보면 월봉상 윗꼬리를 심하게 달고 밑으로 내려온 것처럼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윗꼬리 달았다. 뭐 양봉의 끝이다. 이제 조정이 올 때가 됐다. 월봉이 조정이 올 때가 됐다.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주 수많은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다들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김없이 오늘 조금 이제 좀 더 샀습니다. 떨어져서 좀 더 샀고요. 팩트로 말씀드리면 좀 더 샀습니다. 뭐 작은 돈이긴 하지만 뭐 다들 뭐 작은 돈이면 얼마가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 엄청 큰 돈은 아니고요. 작은 돈이지만 일부는 좀 더 샀고요. 자금은 사실 제가 12월 11일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두 번 연속 이렇게 연속으로 급락했을 때는 뭐 바닥이 어디일진 모르겠지만 조금은 사보고 싶다. 저는 오늘 제시한 이 호가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시가총액 2조 5천억 원을 왔다 갔다 했고요. 3조 원까지 찍었던 게 지금 이틀 만에 2조 5천억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의 호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미스터마켓이 제시하는 이 호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좀 더 떨어진다면 좀 더 살 수 있을 만큼의 가격으로 떨어진다면 오늘 매수한 금액보다 조금 더 사보도록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제 댓글을 잠깐만 보면 박땡현님께서 또 슈퍼땡스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매번 이렇게 한 번씩 보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고 초심 잃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땡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땡영님은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시면서 우연찮은 기회로 방문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 반갑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같이 투자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이콜린님 금요일 하락에 더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네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담으셨는지 모르겠네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해보시죠. 박땡현님은 이번 주 좋은 소식 기대하고 있으나 아니라도 실망하지 않고 묵묵히 갈 길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성공의 마인드가 되어 있으십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본인들의 투자 철학을 잘 어기지 않고 꾸준히만 가져가도 반 이상은 성공합니다. 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7, 80%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정도라고 보고요. 박땡현님은 분명히 성공하실 겁니다. 네. 감사하고요. 슈퍼땡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많이들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의 하락 12월 11일 이제 발표가 3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3일 남은 이 주에 왜 하락을 하느냐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최근에 바이오 투심이 많이 악화가 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다른 종목들도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오름 테라퓨틱이나 에임드 바이오인가요? 그게 상장을 하면서 시가총액을 연속으로 두 번 상한가를 치면서 3조 원 가까이 찍었고요. 오늘 좀 급락이 또 나왔고 바이오 투심이 많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만큼 바이오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조정받을 만한 가격들이다 다들. 쉴 새 없이 우상향을 해오고 있다. 개인들의 계좌가 많이 불어나 있을 거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물량이 너무 많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오늘은 기관들, 한올바이오파마는 기관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 뭐 수급은 사실 이게 오를 때 수급도 보고 내릴 때 수급도 보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급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뭐 오를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올라오니까 들어오니까 오른 거고요. 내릴 때는 또 외국인 기관들이 뭐 일부든 둘 다든 빠져나가니까 내리는 거고요. 수급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큰 의미 부여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뭐 의미 부여를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게 좀 펀더멘털을 같이 보시면서 의미 부여를 하셔야지, 전혀 그런 거 안 챙겨보시고 의미 부여를 하시면 좀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수급적이면은 저는 좀 무시를 하고 싶다. 뭐 오를 땐 기분이 좋긴 하지만 뭐 떨어질 때는, 뭐 오를 때는 수급을 보고 내릴 때는 수급을 안 보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애초에 그러니까 수급 무시하니까 오늘 샀죠, 그죠? 저는 수급을 좀 무시하고 싶고요. 지난번에 어디 보자. 맞습니다. 그 한올바이오파마에 관련해서 최근에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을 보면 무슨 생각을 이제 좀 해야 되냐면,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펀더멘털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과연 내가 이걸 왜 샀지? 저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 특히나 하락할 때는 내가 이 한올을 왜 샀지? 라는 생각을 꼭 해야 떨어질 때 내가 산 이유를 다시 복습해보면 뭔가 매수의 이유, 아니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아니면은 그 펀더멘털에 대한, 회사를 보기 위한 뭔가 그 시각의 변화가 없게끔 흔들림 없이 그 펀더멘털만을 보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 질문 하나로 좀 뭔가 대체가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도 다른 종목이 마이너스 막 60% 이런 거 맞은 것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 올라와서 플러스가 됐지만, 저는 60% 될 때까지 계속 사 모았거든요. 계속 사 모았습니다. 뭐 속히 말하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물타기라는 걸 했는데, 그러니까 물타기랑 그렇게 모아가는 거랑 어감이 좀 다른 게, 이제 물타기는 뭐 본전와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평단 낮추기가 물타기고, 사실 저는 모아가기는 그 회사의 주식 수를 늘린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의 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지분율을 좀 늘린다. 왜냐면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 했을 때는 나의 지분율만큼 그 수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지분율만큼, 회사의 가치가 커지는 만큼 내 지분율만큼 비례해서 커지기 때문에, 내 자산이 커지기 때문에 지분을 늘린다라는 생각으로 좀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플러스로 전환을 했지만, 그때 마이너스 60%일 때 제가 살 수 있었던 용기, 매수를 꾸준히 누를 수 있었던 용기는 결국은 펀더멘털이거든요. 이 회사 펀더멘털 좋다고 나는 생각해. 그리고 산업, 이 회사의 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상업화를 해도 이 물건이 잘 팔릴 거라고 생각해. 이 세상에선 필요한 물건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매집을 해왔고요. 그 꾸준히 매집을 한 결과 결국은 그 산업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저는 뭐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그래도 좀 갑자기 그때 또 때마침 필요한 돈이 생겨서 일부 빼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플러스 전환을 했다. 근데 그때까지 마이너스 60%까지 살 수 있었던 나의 그 용기, 그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철학은 결국은 내가 왜 샀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실 마이너스 60%까지 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틀렸나? 내가 이걸 왜 선택을 했지? 왜 틀린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나? 라고 생각을 수없이 했었죠. 네, 수도 없이 했었습니다. 마이너스 30%일 때도 하고요. 40%이면 그만 떨어지겠지 하고 했는데도 하고요.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50% 했을 때는 멘붕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겠지 하고 샀고요. 마이너스 60%까지 가니까 사람들이 왜 바닥에서 팔려고 하는지, 팔고 싶어 하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뇌리를 스칩니다. 정말 이게 맞을까라고 하고, 내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꾸준한 의심을 했습니다. 꾸준한 의심을 하면서 결국은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닌데, 절대 이 기술이나 이 산업은 나중에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회사 제품을 쓸 건데, 이 회사 매출이 분명 일어날 건데, 그때 사실 일부의 매출이 그 산업 발전 방향으로 조금 일어나곤 있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그거를 보고 숫자를 보고 이제 주가는 아무리 떨어져도 이 산업은 나중에 매출이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사 모았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숫자를 보고 있음에도, 실적을 보고 이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 보고 있음에도 주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사람이 되게 지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잘한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의심을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딱 이 질문이거든요. 내가 처음에 이걸 왜 샀지? 라는 질문으로 절대 이 산업은 틀리진 않을 거야. 참아보자. 그래도 좀 더 모아보자 하고 쌌을 때 더 열심히 모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수익이 됐고요. 지금도 수익권에 있고요. 아직 팔진 않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매수의 이유, 이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된 매수의 이유들이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차트 보고 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펀더멘털 보고 사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대표를 보고 사신 분도 계시고, 뭐 많으실 텐데, 결국 주된 이유는 이거거든요. 내가 이걸 왜 샀지? 저는 한올바이오파마를 왜 샀냐면, 한올바이오파마를 산 이유는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FcRn 저해제의 질병 확장성 때문에 샀거든요. 그 아이메로프로바트의 존재, 바토클리맙의 존재,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물의 원리 자체가 질병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가면역 질환은 50에서 100가지 정도의 질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요. 결국은 그걸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는, 이게 뭐 완벽히 치료는 되기 힘들지만 결국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자가면역 질환 자가면역 질환을 어느 정도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 만든 약인 건데, 그 약이 자가면역 질환 질환별로 어떤 질환들로만 딱딱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질환에 한 개의 치료제, 그러니까 중증 근무력증만을 위한 치료제다라고 했으면 사실 그 시장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고 환자 수가 딱 정해져 있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 약은 좀 시장 확장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한올바이오파마의 약물은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매수한 이유는 그 질환 확장성, 그 아이메로프로바트든 바토클리마비든 FcRn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자가면역 질환이 50개에서 100가지 정도 되는데 그 질환을 모두 타겟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뭐 일부 질환들은 환자 수가 워낙 적어서 소수의 환자 수만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고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요.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모든 회사는 경쟁이 있으니까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한올바이오파마의 이런 약물의 질환의 확장성을 보면 충분히 기업 가치가 상승할 만하다라고 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펀더멘털은 변한 게 없는데 2017년, 2018년 그때 약물이 개발이 되고 기술출이 됐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펀더멘털이 변한 게 없거든요. 그죠? 뭐 펀더멘털이 변한 거라고 하면 좀 있겠죠. 기술 수출도 하고, 뭐 중간에 바토클리맙 임상도 어그러지고, 아이메로프로바트가 뭐 임상 1상에 성공을 하고 지금 3상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펀더멘털이 자꾸 변화하고 있긴 있는데 결국 그 약의 본질은 변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2017년, 18년 3만원대 갔을 때 가격보다 지금의 4만원대의 가격대가 사실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임상의 진행 정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럼 둘 중 하나죠. 2017년, 18년이 너무 고평가돼 있었다고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주가가 너무 싸다고 설명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둘 다 적정 가치일 수는 없어요. 2017년, 18년에도 3만원, 4만원까지 찍었거든요. 그 4만원까지 찍은 가격대가 적정 가치였다라고 말하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이 갔어야 됐거든요. 임상이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했고, 3상 임상 약물을 훨씬 더 늘렸기 때문에, 질환을 늘렸기 때문에, 확장을 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은 훨씬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4만원이 적정이야 라고 하기에는 그때의 4만원이 적정이라고 설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2017년, 18년의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라고 설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왜냐하면 지금 가격도 4만원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2017년, 18년이 고평가가 됐거나 아니면 지금 2025년의 주가가 저평가가 돼 있거나.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오늘 시가총액 2조 5천억이 왜 이렇게 싸게 보였냐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매수 버튼을 오늘 누를 때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봤습니다. 네,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결국 시계열을 2027년 8년으로 저는 늘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버튼이 47,800원, 900원 뭐 이럴 때도 매수 버튼이 나갈 수 있었던 건 결국은 2027년, 2028년에 공개될 그레이브스병의 데이터가 난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장의 여파가 클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주가 차트를 보면 한 번 더 볼까요? 일봉만 보면 지금 3만원 초반이었던 게 10년봉을 볼까요? 1년봉만 보더라도 많이 올랐죠? 10년봉을 보면 지금 꼭다리에서 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을 하고 지금 일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양인데 보시면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딱 2조 5천억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2.9%로 많이 떨어졌고요. 뭐 지분율이 나중에 외국인들이 다 살 거니까 지금 의미가 없지만 아무튼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다.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지금 2조 5천억인데 이게 고평가다 말할 거면 그레이브스병의 기업 가치를 일부 땡겨오면 고평가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2조 5천억 원의 시가총액, 그레이브스병의 시가총액을 땡겨왔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뭐 일부는 조금은 가져왔다고 할 수 있어요. 몇천억 정도, 한 2, 3천억 정도는 가져왔다고 할 수는 있지만 2조 5천억 정도면 사실 바토클리맙 TED 기업 가치조차도 지금 땡겨오지 못했어요. 지금 만약에 상업화를 한다고 하면, 물론 상업화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상업화를 한다고 하면 바토클리맙 TED에 대한 기업 가치조차도 지금 다 땡겨오지도 못했습니다. 다 땡겨올 거면 거의 한 4조 원 가까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DS투자증권 리포트를 근거로 말씀드린 겁니다.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위원님께서 리포트 올려주신 바에 의하면 TED의 최대 매출은 약 2.2, 그러니까 TED의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는 약 한 4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계셨었거든요. 4조 원 이상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것조차 보수적으로, 엄청 보수적으로 계산을 한 거다라고 DS투자증권 리포트에서는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4조 원 정도로 TED 상업화만 4조 원을 보고 있는데 지금의 2조 5천억은 너무 싸다. 그 말은 TED 상업화만 보더라도 4조 5천억, 4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레이브스병까지 얹으면 내년 되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이제 앞으로 발표 나올지 1년 정도는 밖에 안 남는 시간이 되거든요. 2027년에 나온다 그랬으니까. 2027년에 공개되는 한번 찾아볼까요? 말 나온 김에.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에 가서요. 지난번에 이거 어디서 보시는지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클리니컬 트라이얼즈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클리니컬 트라이얼즈입니다.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 IMVT 1402를 눌러보면 그레이브스 병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MG 같고요. 이거는 쇼그렌 증후군이고 그레이브스 여기 있네요. 이게 지금 2028년 6월에 연구 결과가 완료된다고 나와 있네요. 이거는 아마 그 전에 이제 그레이브스병 임상이 됐던 게 있거든요. 이거는 2027년 5월. 보이시죠? 2027년 5월에 공개될 데이터가 연구가 마무리될 걸로 예상되는 임상이 있습니다. 결국은 2027년 상반기에서 중순 정도, 그러니까 중순 정도라고 말씀드리면 정확하겠네요. 뭐 6, 7, 8월 가까이 되겠죠. 좀 지연된다면. 2027년 정도에 나올 데이터가 있게 되는데 그러면 2027년 정도에 나올 데이터면 2026년부터 조금은 반응을 하거나 아니면 그 2027년에 성공한다는 가정을 안 하고도 일부의 성공 확률만 계산해서 반영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되는 시즌이 이제 내년부터 오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될 거냐. 그레이브스병은 지금 이뮤노반트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한올바이오파마 주가로 가겠습니다. 시장 가치가 어마어마해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레이브스병 시장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 로열티만 조 단위로 받을 거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2027년 상반기 아니 중순
2027년 중순쯤에 그레이브스병 데이터가 발표가 나면 만약에 성공이다. 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한 데이터가 발표가 난다. 지금 상업적으로 상당히 성공했다고 표현한 거는 상당히 어렵다는 느낌으로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데, 어렵긴 어렵죠. 근데 그레이브스병 바토클리맙 데이터를 보시면 이거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TED도 그레이브스병과 관련된 질환이라서 TED 시장 또한 확장이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레이브스병의 시장성은 상당하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나 로유반트가 지금 길을 살리고 그레이브스병을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레이브스병에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주가에도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가 일부 포함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가총액 2조 5천억은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늘. 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43,000원, 41,000원, 4만원 막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더해서는 39,000원, 8,000원까지 바이오 투심이 약화된 이 상황이면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시가총액이 이제 2조 원일 때도 있겠고요. 2조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더욱더 매력적인 가격대가 되겠죠. 그렇죠? 저는 오늘의 급락이 사실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산 건 아니고요. 이 정도 시가총액이면 저는 베팅할 만한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남들한테는 비쌀 수 있어요. 이게 무슨 2조 5천억이야. 지금 임상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그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계열을 2027년 뒤로 미뤘고요. 2028년 9년까지도 저는 시계열을 미루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2조 5천억도 싸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샀고요. 만약에 이게 2조 원으로 떨어지고 2조 원 밑으로까지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더 살 기회가 충분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임상이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 시계열을 조금만 길게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시가총액에 얼마나 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좀 미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을 만약에 2026년까지만 보면 비싸다고 또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만약에 TED 상업화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올라가겠지만, TED 상업화 얘기가 안 나오면 당연히 뒤로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모르는 얘기고. 근데 아무튼 만약에 TED 상업화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TED 상업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때부터는 다음 그레이브스병을 저는 또 볼 거거든요. 2017년, 2018년부터 나올 그레이브스병을 또 볼 거기 때문에 그때 주가의 급락은 저한테 엄청난 기회가 또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반영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건 맞다. 어느 정도 맞긴 해요. 근데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까지 반영을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아직 임상 3상을 통과한 것도 아니고 임상 진행 중이지만,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가총액도 싸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몰빵을 해야지 왜 안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몰빵을 한다고 해도 내일 모레 금융위기가 터질지, 코로나라는 질환이 또 출몰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사 모으고 있는 거고요.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가 다 팔고 한올사직을 해요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제 투자를 평생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한 종목에 몰빵하는 습관,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좀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싶기 때문에 조금 한 종목이 워낙 출중하고 너무 싸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조금 투자해서 좀 더 많이 오래 기다려서 좀 더 많이 먹자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몰빵은 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오늘의 한올바이오파마 시총은 저에겐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오늘 매수 버튼을 편하게 눌렀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아요. 한올바이오파마의 급락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도 싸다라고 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어떻게 이런 고점에서 사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10년째 최고치인데 어떻게 이런 고점에서 매수 버튼을 누르지?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수급 이런 거 안 보고요. 수급 따위 신경 쓰지 않고요. 제가 시가총액을 보고 이 정도 가격이면 싼데? 미래의 가치를 볼 때는 매우 싼데 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온다면 저는 5만원이건 6만원이건 누릅니다.
지금 그래 결국은 뭐 그러면 2만 원일 때 다 사지 그랬어. 뭐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2만 원일 때, 만 원일 때, 2만 원일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제가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제 여건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매수를 누르고 매집을 하는 거고요. 매집이라고 표현하기도 뭐 얼마나 큰 돈은 아니라서 매수 버튼을 열심히 누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도 저는 상당히 싸다라고 보고 있고, 57,000원 갔다 47,000원 갔으니까 싸다가 아니에요. 57,000원일 때도 저는 그렇게 3조 원이면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는 있지만, 그레이브스병이 출시되고 나서의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랑 봤을 때는 3조 원도 쌌습니다, 사실. 3조 원도 싸게 보였어요. 결국은 얼마가 가야 되냐, 적정 가치냐라고 봤을 때, 바이오 기업의 적정 가치를 좀 확인하기는 어렵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기대감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냐인데, 그거는 시가총액 내에서 이것저것 기대감을 분산해서 쪼개서 확인하기에는 그렇게 쉽진 않고요. 쉽진 않고, 결국은 내가 이 시가총액이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는 게 가치는 시계열 같아요, 시계열. 제가 단기적으로 내년만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내년만 보고 투자할 돈이면 투자 안 하는 게 맞긴 한데요. 1년이면 너무 짧은 시간이라서 내년만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건 사실 짧은 시간이라서 5만 원 간다, 6만 원 간다라고 섣불리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뭐 시계열을 3년, 5년 이렇게 길게 늘려본다면 그때는 임상이 다 진행이 되고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상업화를 해서 약물을 팔고 있고, 이뮤노반트가 그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성공하면 다른 회사로 M&A 될 수도 있고요. 로이반트가 그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가격은 싸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쯤 되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시계열은 3년 이상, 길게는 5년 이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지금 버더라도 로열티가 조 단위로 들어올 텐데, 뭐 류마티스까지 성공을 해내버린다면 조 단위뿐만이 아니라 뭐 2조, 3조 원까지 로열티가 발생을 하는, 그러면 시가총액이 뭐 30조 이상, 60조까지도 뭐 되고 뭐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1조 원을 벌어 2조 원 가까이만 벌어도 시총이 글쎄요 한 50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열티로. 근데 뭐 2조 원이 그렇게 어렵냐? 어렵긴 어렵죠. 왜냐하면 약물이 출시가 되고 자리 잡는 시간 또한 필요합니다. 근데 결국은 시장 가치가 워낙 그레이브스병 시장이 크고, 류마티스 자체도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은 워낙 치료 난이도가 높고 번접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임상에 성공을 한다면 많은 시장 가치를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류마티스 임상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질환으로 임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패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뮤노반트라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뮤노반트가 도전한 시장들 보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공의 확률을 조금은 부여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레이브스병은 좀 확률이 많이 높을 것 같긴 한데요. 류마티스 치료제에 대한 확률은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진 않아요, 확률이. 그래서 주가도 류마티스 질환 치료제가 내년에 공개됨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막 못 가고 있는 이유도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진 않는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 더 크게 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오늘 매수 버튼을 누른 건 그레이브스병 때문이 아니라 류마티스 때문이 아니라 그레이브스병 때문이었다. 시총 2조 5천억이라는 시총이 너무 싸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좀 싸게 보였고요. 지금 여기 보면 52주 최저가가 21,000원이었는데 52주 최고가가 57,100원. 많이 올랐어요. 지금 2배 이상, 2배 반 가까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2배 반 가까이 오르면서 수많은 수익권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 모두 팔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기관도 많이 땄을 거고요. 뭐 외국인은 뭐 줄줄이 계속 팔고 있으니까 사실 뭐 딴지 안 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지금 매도세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주가의 위치다. 너무 당연한 조정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주가는 기업 본연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바이오 투자 심리 악화, 투심 축소 이런 거에 따라서 뭐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라는 FOMC가 뭐 수요일인가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옆에서 하도 뭐라 그러길래 들었는데, 뭐 금리 인하냐 인상이냐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저는 사실 2조 5천억이라는 가격대가 너무 싸서 샀습니다. 그레이브스병 하나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의 가치는 훨씬 넘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그레이브스병의 임상 성공을 저는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다들 그날의 주가를 보고 시가총액을 보셔야 돼요. 주가 말고 이 시가총액을 보시면서 2조 원, 2조 5천억 싼데? 라고 생각하면은 본인이 싸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요. 남들이 2조 5천억이면 비싸지. 이게 무슨 회사가 있어. 영업이익 3억 원짜리 회사가 2조 5천억이야. 지금 싸? 이게 싼 거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안 사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그런 얘기해도 제가 멀리 보는 기업 가치를 계산을 열심히 해보고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이게 만약에 그레이브스병이 성공 확률이 전 높다는 전제 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지금 비싸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레이브스병 실패하면 지금 비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고 가정을 하면 충분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47,000원이면 주가 꼭대기인데 뭐하러 사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 눈엔 싸게 보이는데 뭐 어때. 미스터마켓이 오늘 47,900원, 800원 왔다 갔다 할 때 2조 5천억 시가총액이 막 깨지고 2조 5천억 됐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제 눈엔 2조 5천억이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레이브스병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제 뚝심으로 샀습니다. 뚝심으로 샀고요. 앞으로 더 떨어지면 이제 볼 필요도 없죠. 지금도 싸게 보여서 샀는데 앞으로 떨어지면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저는 뚝심으로 샀고요. 여러분들도 주변 소리, 제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제 소리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인이 그래도 그레이브스병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았어. 내년 류마티스 어떻게 될지 몰라. 난 2조 5천억이 지금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가격이라고 생각해. 지금도 비싸. 나는 2조 원쯤이 싸다고 봐. 2조 원 밑으로 싸다고 봐. 하시는 분들은 2조 원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사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면 기분 좋게 사는 거고 떨어지면 안 오면 만약에 2조 원까지 안 오고 중간에 올라버리면 못 샀네 아쉽네 하고 또 기다려 보는 거죠. 뭐 다음 기회를. 다음 기회가 충분히 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가요.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57,000원, 8,000원, 9,000원, 47,000원 됐다가 또 58,000원, 9,000원, 만원, 6만원 막 이렇게 절대 급하게 가지 않아요. 생각보다 천천히 갑니다. 6만원도 갔다가 다시 지금 47,000원대 또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또 사는 거죠, 뭐. 그죠? 47,000원 됐다가 또 4만원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땐 더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주가는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 생각보다 많은 기회를 준다. 앞으로 한 3, 4개월 이 가격대에서 횡보할 수도 있어요. 12월 11일 날 별 내용이 안 나오고 내년 아이메로 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 지금 어느 정도 일부 반영된 거라고 주가는 해석을 하고 그래서 4만원 중반에서 5만원 중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3, 4개월 동안 횡보할 수도 있습니다. 지루한 장이 또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횡보하는 시장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시총이 지금 이 정도면 싼데? 비싼데? 싸면? 지금은 좀 사볼만 하면 시총 아닌가? 하고 사기도 하고. 만약에 시총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비싼데 좀 더 기다려볼까? 아니면, 지금은 조금 팔아야 되나? 내가 생각한 시가총액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 2027년 8년 뒤에 그레이브스병이 정말로 나올까? 기대감 너무 빨리 땡겨오고 있는데 하고 막 시가총액 10조 막 이렇게 가 있으면 너무 빨리 땡겨오고 있는데 하는 생각으로 팔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생각이 아니고 제 생각, 유튜버 넋구리의 생각도 아니고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이 가격이면 너무 싸다. 그레이브스병 나오면 로열티가 1조 원 이상은 받을 텐데 나중에 2030년 이상이 되면 2032년 3년 막 이렇게 되면 점점 매출이 올라가면서 피크 세일즈 기준으로는 로열티 1조 원 찍힐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싸지 않나 2조 원의 시가총액이면 하고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비싸다라고 해서 안 살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본인이 시가총액을 보고 판단을 하셔라. 결국은 남이 주가 내 돈 불려주는 거 아니고요. 내가 내 돈 불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내 생각이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이 정도 가치면 살만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사셔도 되고요. 아무튼 잘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도 할 수 있고요. 꾸준히 매수할 수 있는 펀더멘털 그리고 투자 철학도 생기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조금 더 담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 저는 좀 당연한 하락이다 라고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고점에서 하락 안 나오고 나 100이겠어요? 많이 올랐는데 그죠? 당연한 하락이다 라고 보고는 싶고 방향성이 바뀐 거냐 라는 건 no, 절대 아니다 라고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레이브스병이 있습니다. 2027년 8년에 있는 그레이브스병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이 바뀐 거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횡보장이 길어지더라도 47,000원, 8,000원, 9,000원, 5만원, 51,000원, 2,000원, 3,000원 계속 횡보를 하더라도 방향성이 바뀌었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사야 될 금액들 많이 옵니다. 생각보다 천천히 가고요. 생각보다 하락이 딥할 수도 있습니다. 하락이 딥할 때는 오히려 저는 땡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펀더멘털이 변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12월 11일 발표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별거 아닌 내용이 나오면 그 자체가 악재일 수 있어요. 지금 그 기대감으로 올라온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내용이 나오면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에는. 근데 방향성이 바뀔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주가가 단기 조정으로 4만 원까지 내려오더라도 그때는 완전 땡큐다 하고 더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방향성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 11일 많은 기대감이 있지만 오늘의 하락은 오히려 리스크를 낮춰준 역할밖에 못 된다. 예. 오히려 12월 11일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라가 있었다면 더 부담이다. 근데 오늘의 하락이 저는 좀 반가운 이유가 거품을 좀 꺼뜨려줘서 사람들이 많이 팔았잖아요, 오늘. 그죠? 거품을 많이 꺼뜨려줘서 그게 더 좋더라고요, 사실. 차라리. 공매도 지금 더 들어왔을 수도 있는데 땡큐죠. 공매도 더 들어오면 나중에 급등 나오면 분명히 더 오를 테니까. 그러니까 별 내용 아니더라도 하락을 미리 맞아 놓으면 괜찮고요. 많이 올라가 있을 때 별 내용 아니면 하락을 크게 때려 맞거든요. 그것보다 오히려 지금 조정받는 게 저는 훨씬 나은 것 같다. 거품이 점점 덜 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락을 보시면서 무서워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저처럼 반갑다, 고맙다, 시장아 하면서 사신 분도 계실 거고 할 텐데 꾸준한 시간 투자와 함께 열심히 잘 모으시다 보면은 결국은 좋은 회사의 주가는 기업 가치를 따라갑니다. 시계열이 얼마나 길게 잡고 짧게 잡고 하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거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 주가는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하거나 씁쓸해하지 마시고 나중에 분명히 2027년 8년쯤 되면 야,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를 47,000원대 비싸다고 고민할 때가 있었네. 아, 진짜 어리석었다라는 날이 분명 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물론 이건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각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몫이고요. 어떤 분은 2028년에 3만원 돼 있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사시면 되는 거고요. 2028년에 20만원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너무 싸죠. 그죠? 야, 그 시절에 47,000원짜 그때도 비싸다고 고민하고 샀네 라고 했던 시절이 저는 분명히 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오늘은 좀 일찍 올려드려서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담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일찍 올려드리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밤늦게라도 최대한 올려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는 진짜 2020년까지 제가 2025년 말까지 2,000명 모으는 게 목표거든요. 2,000명으로 좀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한마디라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슈퍼땡스를 한 분이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분이라도 소중합니다. 저한테는 아주 소중한 후원이고요. 만약에 이런 후원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추운 날 따뜻한 카페에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돈이 되기 때문에 박땡현님 덕분에 날씨 엄청 추운 날 커피숍에서 한번 아메리카노 하나라도, 스타벅스 가서 아메리카노라도 하나라도 시켜서 자료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 드릴 거 없나 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땡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저한테 날씨도 추운데 커피라도 한잔 해라 라고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슈퍼땡스로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내일 장이 떨어지더라도 또 떨어질 수도 있죠. 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7%, 8% 막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마음 졸여하지 마시고 기업의 펀더멘털을 그럴 때마다 기업의 펀더멘털을 더 공부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